안녕하십니까. 내 집 정원 가꾸기 강사 김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나무나 꽃이 피는 식물이나 지피 식물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 외에도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원 사이를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 길이 평지가 아니라면 몇 개가 되어 있는 계단이라든지 바닥 처리가 마사가 되어 있다든지 잔디가 되어 있는다든지 정원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파라솔이라든지 테이블, 의자, 정자, 포골라 등 또한 대문을 지나 현관까지 가는 길이라든지 정원의 크기에 맞게 다양한 요소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인데요. 다양한 공간도 배치되어 있지만 공간을 구획하는 낮은 담이나 그 외에도 조형물, 경계, 정원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수공간, 또한 나무 못지않는 중요한 돌,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정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목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나무, 정원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원수 종류로는 크게 키가 큰 나무, 교목, 이거는 소나무나 메타세이카이어 은행나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키 나무, 감목, 감나무, 은목서, 그런 종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고목이라고 불리고 있는 피라칸사, 사철나무, 꽝꽝나무 이런 종류로 크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원의 크기에 따라 정원수를 식재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5에서 10m 이상 자라는 나무는 정원수로 택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수유, 벚나무, 참나무, 낙엽송 이런 나무들은 묘목일거나 5년에서 10년 정도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너무 크게 자라서 관리상으로나 이 부피감이나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원에는 작은 키 나무, 즉 감목을 심는 게 좋은데요. 키가 큰 나무 중에서도 소교목이라고 불리는 나무 중 크게 자라지 않는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수형을 갖춰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풍나무, 주목, 배롱나무 등 기준이 될 수 있는 나무를 먼저 심고 거기에 맞춰서 하부 식재로 화살나무, 낙사농, 남천, 짓동나무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 상당히 운치 있고 부피, 높이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피감과 율동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원수를 실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상록수하고 낙엽수를 좀 적당히 갖춰가지고 식재했을 때 겨울에도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록수이며 낙엽수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정원수를 심으실 때 이런 계절감이라든지 정원의 크기와 부피감을 생각하셔서 정원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꽃, 지피식물입니다. 작은 키 나무, 즉 감목은 키가 3m보다 작은 나무인데요. 이런 지피식물이라든지 감목은 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분류의 식물로 소재로 지표면을 치밀하게 덮으며 생육 초기가 5에서 100cm 이하로 성장, 지하부의 성장은 더디면서 지하경이 뛰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피식물의 장점은 잎과 꽃과 열매, 수영 등이 관상적 가치를 지니고 병충해의 내성이 강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하부 식재용으로 심고 있고요. 정원과 공원, 골프장, 빌타면의 유실 방지, 토양 침식 방지, 에너지 절약, 차폐 식재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피식물이 아닌 갑목식물은 키가 3m보다 작은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나무는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로 차폐 시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철나무, 광나무, 철쭉, 꽝꽝, 해양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피식물 꽃은 구근류라든지 숙군 초하류, 2년 초하류, 1년생 초하류, 다육식물, 덩쿨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원의 구성요소 담장과 문입니다. 분리된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 담 사이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든 문은 통행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정원 안에 설치되는 문은 그 기능보다 공간 구획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담은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막기 위하여 흙, 돌, 나무 등 따위를 쌓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개인 정원에 대한 담과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담장과 문의 요소입니다. 분리된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 담을 사이에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문은 통행을 조절해서 만드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목재를 이용해서 예쁜 정원의 길을 되어 있고, 그리고 담 또한 옆에 이렇게 시멘트가 있는 공간보다는 자연의 요소인 담의 요소를 자연의 요소인 돌을 이용해서 담을 만들었고요. 또한 담쟁이를 이용해서 식물의 벽을 만들어 가지고 돌만 있을 때와 느낌이 다르게 좀 식물하고 결합돼서 조금 더 그린하고 좀 더 시원하고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담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을 사이를 지나가는 길 또는 대문을 지나 현관까지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바닥은 돌로 이용해서 바닥을 처리를 해서 잡초가 덜 생기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들어가시면 잔디 구획이 나오기 전에 마사토 구획이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계입니다. 정원 공간은 인위적이지만 경계를 없애는 곳이 많아야 자연스러움에 가까워지는데요. 하지만 바라보는 공간과 사용하는 공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공간은 경계를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용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라면 경계를 반드시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정원 공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발목, 무릎, 허리, 가슴, 키 등 높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료도 돌, 통나무, 수목, 지피, 잔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한 통일감 변화에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감각적이고 좀 예술적으로 다가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정원의 경계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경계를 해서 정원과 공간 구획을 나눈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나무를 이용해서 경계를 만들어도 좋지만, 여기는 전반적으로 돌을 자연석으로 이용해서 경계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대문을 바라보는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 정원의 구성 요소 계단입니다. 정원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평지보다는 경사면이 있는 지형이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사면을 그대로 두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비탈진 경사보다는 커다란 층이 있는 면으로 다시 정리하고 그곳에 계단을 만들어 준다면 이러한 다양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편리함은 물론 아름다움까지 제공되고 있는데요. 계단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몇 계단을 오르는 중간쯤 넓은 공간을 만들어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오르게 되면 심리적, 육체적으로 편안함도 느끼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계단은 그곳을 오르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하며 또한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곳은 계단이 아니더라도 작은 지피 식물들을 돌틈에 식재하여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라솔, 테이블, 의자입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정원에서 쓰이는 가구인데요. 정원에서 흔히 쓰이는 흰색 철제의 의자와 테이블 세트는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녹색 정원과 어울려 보이지만 조금 낡거나 어느 한 곳이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정원에 있어서 너무 어수선한 정원 소품이 되고 있는데요. 정원 한 쪽 구석에 방치하면 그곳은 정원으로서 기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원과 오래 사용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것일수록 가치는 낮을수록 좋아지고 오래될수록 좋아지고 정원도 오래될수록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원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친환경적인 정원을 위해 나무를 사용해서 데크나 의자를 만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같은 경우도 빛을 가리는 재료 또한 다양한데요. 선택의 다양성을 늘리고 어울림까지 만들 수 있다면 정원은 정말 아름다운 나만의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동이 가능한 파라소와 목재 의자를 이용해서 정원에 씌우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앞에는 자연의 돌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 쉬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현대 의자를 만드셨고 그 옆에를 보시면 식물들이 층별로 구조돼서 관목과 교목이 잘 어울려져 있는 식물의 구성 요소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곱 번째, 정자와 파고라입니다. 현재 이 개인 정원 사진에서는 정자와 파고라가 없는 관계로 그냥 설명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는 궁궐, 절, 향교, 서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달리 독립된 단위 건물로 건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고라는 뜰이나 평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따위에 덩쿨성 식물을 올려 만든 서양식 정자나 길, 장식과 차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와 같은 시설물은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자와 파고라는 제자리에 고정된 건축물과 같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중요하듯이 정자와 파고라의 위치를 정할 때도 집안의 형태나 주변의 풍경을 빌려보는 차경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여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의 구성요소 8번째, 물입니다. 정원의 구성요소로서 물의 표현은 필수적이라고 서적들은 말은 하고는 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정원에 물은 결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는 게, 물을 가둬놓고 자연의 계류를 이용하지 않고 물을 가둬놨을 때 다양한 서식물이 오거나 물이 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이 섞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관리상으로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원의 요소 중 물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정원에 자연의 계류가 있다면 물의 정원을 만들면 다양한 동식물이라든지 생태계 환경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나의 정원이 좀 더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정적인 것에 비해 분수나 폭포, 계류 등 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식 정원 같은 경우는 물의 흐름을 자연스러운 물부터 역행시키고 있는데요. 수면으로부터 수직 분사하는 분수로 물의 움직임을 동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물을 흘러가게 함으로써 물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의 요소로 자연의 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식물들도 시제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물을 좋아하는 쑥도 심어져 있는 게 보이시고, 가운데는 턱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시제하였습니다. 정원의 구성 요소 9번째, 조형물입니다. 정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소에 조각이 배치되면 좋은데요. 조각의 높은 예술성을 변화의 단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형물 선택 시 주의할 점은 계획된 정원과의 어울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가치의 예술품이 정원 공간에 배치된다면 정원의 작품의 가치보다는 그 이상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소유자의 안목과 교양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연이 만들어 놓는 것과 달리 인위적인 형태로 만들다 보니 현대적인 정원에서는 추상적인 형태의 조형물이 잘 어울릴 수 있고, 정통적인 정원 공간에서는 정통적인 환경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넣었을 때 적소에 잘 어울리는 정원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원의 구성 요소 마지막이 돌의 이용입니다. 작은 돌이나 커다란 바위 모두 동선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기능도 있으며
식물을 기대게 자라게 하는 기능, 흙을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기능, 시각적 충족감과 예술적 기능을 주고 있는 자연의 소재인 돌을 이용을 해서 정원을 만들었으며 부피감이나 율동감이 생겨서 더 깊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식물과 어울림이 더 극대화돼 정원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정원의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집정원 가꾸기 정원의 구성 요소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